캐나다 캘거리 완전 분석. 자, 이사 이민 가기 전에 필수로 읽을 수 있는 제가 글을 한번 써왔습니다. 요즘에 캘거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이민자도 많이 캐나다로 온다고 하는데 사실 집값이 밴쿠버나 토론토는 요즘 너무 비싸고 그 대안으로 캘거리가 주변에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인종들도 캘거리를 거론하는 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집값이 어떤가, 뭐 잡은 어떤가, 뭐 사는 건 어떤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또 묻기도 하거든요. 제가 캘거리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 마음대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캘거리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사랑과 관심도 많은 도시예요. 그리고 제 아이들한테는 고향이기도 하고요. 먼저 캘거리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캘거리는 캐나다에서 단일 도시로는 토론토, 밴쿠버에 있는 3대 도시긴 합니다. 토론토에 여러 도시들이 있고 밴쿠버에도 여러 주변의 도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냥 단일시로 따지면 3대 도시이기도 하고요. 지도를 보시면 위치가 정말 절묘하긴 해요.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이 있고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요. 서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로키 산맥으로 완전 가려져 있죠. 넘어가기 쉽지가 않고요. 북쪽으로 생산되는 뭐 가스나 오일, 곡물 생산들이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캐나다 동쪽 서쪽으로 수출하려면 사실은 이게 옆으로도 가긴 하지만 대부분 캘거리를 거쳐가는 이 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캘거리는 정말 물류의 굉장히 뭐 핵심 도시이긴 해요. 그래서 지방 도시들이 보면 소멸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캐나다에서도 지방 도시가 뭐 작아지는 지방 도시도 있기는 한데 캘거리는 그렇게 드라이업, 소위 말하는 소멸할 도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에드먼턴이 주도긴 한데요. 뭐 비교해 봤을 때 에드먼턴보다 인구도 훨씬 더 많고 주도는 아니긴 하지만 모든 그 가스 앤 오일 헤드쿼터들이 여기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1번 하이웨이가 이 옆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2번 하이웨이가 위아래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찻길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주요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인구 그래프를 보면 저는 예전에 캘거리 인구가 줄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그래프를 다시 찾아보니까 이거는 인구 증감률 그래프거든요. 보면 마이너스가 된 적이 뭐 있기는 합니다만 보면 꾸준하게 계속 유입이 됐던 도시기는 해요. 그 가스오일이 완전히 그 곤두박질 쳤던 상황에서도 사실은 인구가 뭐 준 건 아니고 인구 유입이 조금 줄었지만 인구 사실상 계속 꾸준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봤어도 캐나다 3대 도시의 위험이 느껴지는 도시긴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여전한 샌드 오일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요즘엔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메인 산업 분야가 IT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직접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캘거리 만약 직접 가실 일 있다 보면 굉장히 쾌적한 도시고요. 밴쿠버나 토론토에 비해서 일단 인구수가 적은데 도시 규모는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쾌적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세련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지금 요즘에 다운타운 공식률이 요즘 기사 찾아보니까 33%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사무실 임대하다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캘거리에서 사무실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캘거리는요, 노스 웨스트 이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스 이스트, 그리고 사우스 웨스트, 그리고 사우스 이스트, 그 다운타운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제가 한번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우스 웨스트인데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알지만 도시가 윗부분들은 요 색깔이 살짝 다르면 뭐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살짝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변 끝 쪽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캘거리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남쪽, 북쪽, 동쪽으로는 계속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서쪽으로도 일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전체 지역이 First Nation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멈춰져 있어요. 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스 웨스트 지역은 전통적으로 개발이 많이 돼요. 제일 많이 개발됐고 다운타운 인접성이 좋아요. 그래서 백인들이 많이 살고 부유한 동네가 많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디언 지역들이 막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적으로는 희소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전철까지 스카이트레인 새롭게 라인이 뚫리면서 가치가 더욱 높아졌고요. 다운타운은 당연히 잡이 많죠. 다운타운 접근성이 되게 좋아서 한국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강남 지역의 느낌이 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명문 사립고등학교 그리고 또 좋은 고등학교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아주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개발이 돼도 지금도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개발이 되더라도 아주 고급 주거 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 지역, 사우스웨스트 굉장히 큰 지역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은 여기 아스펜우드, 스프링뱅크 힐, 시그널 힐, 뭐 이런 지역들을 제가 이제 좀 부유하고 깔끔한 지역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사우스웨스트가 여기를 다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큰 지역을.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중간 지역으로 오면 여기는 백인들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지역이어서 여기가 이제 조금 좀 낡은 집들이 많이 있지만 오래된 집, 낡은 집들이 오래된 집들인 거죠. 그냥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또 자랑하고요. 또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 여기 제가 살던 동네이기도 한데 여기가 집값이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그리고 좀 아주 작은 싱글하우스인데 뭐 40만 불 이하짜리. 근데 1, 2층 개발돼 있고 지하도 개발돼 있고 가라지도 개발돼 있는 집들이 40만 불 정도에 살 수 있어요. 굉장히 너무 좋죠. 그리고 특징이 여기 사우스웨스트 남쪽으로는 보면 헬스케어 시설들, 병원도 있고 헬스케어 시설들이 뭐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뭐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서 한 동네에도 뭐 이렇게 LPN을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RCA나 HCA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직장도 가깝고 집값도 저렴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거주하게 됐죠. 그래서 사우스웨스트는 한국 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노스웨스트입니다. 노스웨스트는 굉장히 커요. 노스웨스트 지금 다운타운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센터 스트릿이 있거든요. 센터 스트릿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큰 지역을 전체를 노스웨스트라고 통칭을 합니다. 명문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철칠 스쿨이라고 해서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새로운 타운들이 형성되면서 한국 사람들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못지않게 쾌적한 지역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크로차일드라고 해서 여기 관통하는 길이 있잖아요. 이 관통하는 길로 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푸티힐 병원도 있고 고속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전철도 연결이 잘 됐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주거 지역이 발달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노우즈힐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 노우즈힐이라는 지역이 가보면 여기 도심에 있는데 캘거리가 정말 대평원 지역이에요. 대평원 지역인데 유일하게 굉장히 뚫뚝 솟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뭐 산책하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그리고 운이 좋으면 정말 사슴이 떼로 막 달려가는 것들, 코요테 뭐 달려가는 것들 도망치는 거죠. 코요테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북쪽에는 또 여기 쉐인허 YMCA라고 있죠. 여기 굉장히 큰 레크레이션 센터 중간중간에도 많이 있는데 새롭게 개발된 데 굉장히 좋습니다. 애들 있는 집들은 너무 놀러 가기도 좋고 어린이들 많이 있는 집들이 로얄 오크라고 요 부분 많이 사시거든요. 한국 분들이 여기 사면은 굉장히 쾌적하기도 하고 뭐 고속도로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이런 뭐 레크레이션도 좋고 해서 어린 아이들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일본 고속도로 여기 있죠. 보면 링로드라고 새롭게 개발됐는데요. 바로 타서 고속도로 타기도 너무 좋고 다운타운 가기도 좋고 그래서 집값도 나름대로 잘 형성돼 있어서 새롭게 타운도 많이 생긴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노스 이스트 지역인데요. 노스 이스트 지역은요.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 스트릿의 이스트 지역을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긴 하고요. 중간에 캘거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기도 하고요. 보면은 스카이트레인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캘거리에는 현재
두 개 라인이 있는데요. 북쪽과 남쪽으로 관통하는 라인이 있고 동서북쪽으로 관통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새롭게 만든 라인이 그린 라인이라 그래서 여기 컨트리 힐 지역부터 쭉 타고 내려와서 사우스 이스트로 내려가서 이렇게 시튼 지역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확정 날짜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곧 들어갈 겁니다. 노스 이스트 지역은 이렇게 스카이 트레인을 따라서 정거장을 따라서는 슬럼화돼 있어요. 그래서 밤에 노스 이스트로 가는 스카이 트레인을 타면은 저도 남자지만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위협감을 좀 조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분도 타시고 뭐 굉장히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좀 안 타다 보니까 좀 무서운 부분이 있긴 했었었는데 요 지역을 따라서는 슬럼화돼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 지역들이 그리고 뭐 우리가 한국 분들이 조금 뭐 좀 선호하지 않는 인종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나름 저렴하긴 한데 아주 싸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또 이쪽 지역을 선호하는 인종들이 있다 보니까 수요는 꾸준히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 길 있잖아요. 여기 맥나이트나 이쪽 뭐 64번 에비뉴 이쪽 뒤쪽으로는 새롭게 타운이 형성이 됐어요. 스카이뷰 렌치라든지 이런 쪽들은 새롭게 타운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도 굉장히 좋다. 하지만 또 이 캘거리 공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공항이고 비행기도 많아서 비행기의 소음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국 분들이 선호를 안 하셔서 한국 분들이 대부분 많이 살지는 않아요. 또 산다고 이상한 지역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사우스 이스트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스 이스트 지역은요. 다운타운 중심으로 해서 남쪽 이스트 지역인데 이 지역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쪽 주변에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자, 요 다운타운 근교는 조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이스트를 뭐 싫어하고 좀 안 좋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이 사우스 요 근교거든요. 그 외에 이쪽 중간으로 넘어오면 여기는 오래된 주거 단지가 있어 좀 낡긴 했지만 요 지역을 넘어오면 피시크릭 공원 있죠? 여기 국립공원, 주립공원인데 굉장히 좋은 공원인데 요 부분을 넘어와서 맥케지타운이라든지 카퍼필드라든지 와일든이라든지 크랜스턴 그리고 마호가니 쪽으로는 뉴타운이어서 가보시면 너무너무 깔끔하고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백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쪽 지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잘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가 뭐라고 썼는지 잠깐 잘 볼게요. 사우스 이스트에는 그쵸. 그리고 네, 마호가니를 써놨네요. 맞아요. 마호가니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요 부분에 병원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여기가 또 이제 큰 대형 병원 중심으로 새로운 뉴타운들이 시튼 지역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브룩필드 레지널 YMCA가 있는데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YMCA인데 사실 저기 너무 다시 가보고 싶어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고 특히나 여기는 이제 인공 유성 지도로 볼게요. 마호가니가 제가 이사 오기 직전에 굉장히 막 떴던 지역인데 지도가 이렇게 안 나오죠. 갑자기 다시 뭐 보시면은 인공호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요 주변으로 정말 굉장히 좋은 주거단지도 많이 만들었었고 일부러 지도를 가렸나 보네요. 그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부러 지도를 좀 가린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 지역을 보시면 인공호수 지역으로 새로운 타운들이 형성이 됐고 요 인공호수가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가보시면 와 정말 야 이런데 애들하고 놀기가 너무 좋게 잘 만들어놨고 지도를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제가 이쪽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인공호수가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대형 인공호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보트도 타고 뭐 카약도 타고 뭐 여러 가지 놀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한국 분들이나 뭐 인종을 초월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고 자리 잡는 지역이고 또 집값도 물론 이렇게 사우스 웨스트에 제가 얘기했던 고급 주거단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사 갔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타운은 당연히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죠. 자, 다운타운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여기 보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다운타운 지역 스카이트레인 두 라인이 겹치잖아요. 요 두 라인이 겹치는 이 지역은 프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캘거리 모르시는 분 오시면 놀라는 부분이긴 한데 막 타요. 예, 뭐 그런 그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오면은 뛰어들어 그냥 바로바로 타기도 하고 지상철이기 때문에 요 지역에 출근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탔다가 다음 또 내리고 막 타고 갔다 또 내리고 그런 재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운타운이 팬데믹 때 그리고 샌드오일이 그냥 추락했을 때 잡이 정말 많이 없어졌고 공식률이 33%까지 올라다 보니까 와 정말 이 타운이 정말 유령 도시가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없어지긴 했었어요. 근데 이런 다운타운 캘거리가 요즘에 화려하게 부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캘거리 대표적인 신문 CN드림을 보면 알버타 경기 붐, 에너지 부분 넘어 전방위 확산, 적정 주택 가격, 살만한 주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캘거리에서 집 사고 싶어, 가서 집 사고 취업해서 정착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취업계의 증가로 인구 유입도 크게 늘어. 자, 중간에 보시면요. 최근 조사 결과 알버타의 비즈니스 78%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을 만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절실하다. 네, 정말 이런 게 지금 눌려 있다가 알버타 샌드오일이 지금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지금 많은 인구 유입과 그리고 직장도 구하기 편하고 주택 가격도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affordable하다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트 빌리지 중심으로 해서 새로 개발이 됐고 그리고 중앙도서관도 생기고 이 지역이 지금 옛날에는 노숙자들의 세상이었었는데 막상 가보시면 고층 빌딩이 정말 많이 생겼고 그리고 뭐 중앙도서관 그리고 좌합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캘거리는 기본적으로 넓은 평야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도로 보면 설명하면 이해가 확실히 될 수 있는데요. 캘거리라는 지역하고 보시면 정말 대평원 같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도시가 확장이 잘 돼요. 근데 여기에가 400만 정도, 450만 정도 살고 있거든요. 350만 정도 살고 있는 밴쿠버를 비교해 봤을 때 밴쿠버는 위로는 산으로 막혀 있고 이쪽으로는 바다로 막혀 있고 남쪽으로는 미국 국경이 막고 있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요 지역 아버츠폴드랑 요 부분만 살짝 개발이 되고서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어요. 요 지역에 모여 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개발의 한계가 있는데 캘거리는 개발의 한계가 없습니다. 확장성이 너무너무 커요. 이 사우스 웨스트 지역 빼고는 북쪽으로 그대로 또 계속 자라나고 있고 동쪽으로도 확장하고 있고 남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더 웃긴 건 무한한 확장이 되고 있지만 북쪽으로는 또 에얼드리라는 위성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체스트미어, 남쪽으로는 옥토코스라는 도시가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웨스트 쪽으로는 코크레이라는 도시도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성장을 하려면 뭔가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캘거리는. 물론 그렇다고 집값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안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소성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속도로도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또 캘거리 스카이트레인 형성도 지금 나름대로 잘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그리고 끝쪽에 살아도 도심까지 가는데 뭐 30분 정도면 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살아도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링로드가 지금 완공 직전에 있는데 이 관통하는 1번 도로, 2번 도로 외에 순환도로도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차가 막히질 않아요. 뻥뻥 뚫려 있어서 막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 살아도 내가 어디 살든 어느 지역을 가든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다 보니까 내가 뭐 꼭 자기 급여 수준에 맞춰서 아주 괜찮은 곳에 집을 사서 직장을 잡으면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 많아요. 17번 에비뉴 같은 경우는 젊음과 문화의 거리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는 또 오래된 콘도들이 많아서 렌트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단은 캘거리는 렌트도 굉장히 저렴한 도시예요. 그리고 렌트 페스트가 있어서 제가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렌트 구하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캘거리 밴쿠버 같은 경우는 뭐 벤조선, 크레이글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눈에 딱 보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렌트 페스터라는 이 사이트는 캘거리에서 만들어진 사이트예요. 본사가 캘거리에 있는데 정말 렌트 찾기가 너무너무 쉽고 물론 테넌트도 집을 찾기는 쉽지만 저처럼 랜드로드 같은 경우도 여기 광고를 내놓으면 이 한 개 사이트로 거의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테넌트 찾기도 편하고 테넌트들도 또 자기 집 찾기도 너무 편하고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캘거리 주거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정말. 요즘에는 가스오일이 호황을 맞고 있고 IT 산업으로도 지금 변신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캘거리 특징이 헬스케어 쪽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많이 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병원 대표적인 병원들이 잘 자리 잡고 있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스 웨스트 그 사우스 지역에는 이런 뭐 롱텀 케어라든지 그리고 레지던셜 에어리어 그런 지역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뭐 말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가격도 싸고 그리고 캘거리는 굉장히 여유 있는 도시예요. 그 아무래도 잡이 좋고 하우징이 좀 괜찮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기지로 내는 비용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남는 돈이 많은 거죠.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는 아닌데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헬스케어 쪽으로도 굉장히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몰에 가 보면 그리고 밴쿠버에는 없는 그런 브랜드들도 꽤 있어요. 저도 놀랐는데 캘거리에 살다 와 보니까 늘 보던 브랜드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그랬더니 캘거리에 먼저 시험을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잘 되면 토론토, 밴쿠버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왜냐면 캘거리가 소비 수준도 높고 굉장히 여유 있는 도시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하우징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선택을 여기는 너무 사진 올리면 복잡해서 자세히 쓰진 않았는데 제가 그냥 나름대로 뽑아본 겁니다. 자, 먼저 자 여기 캘거리에 여기 이제 캘거리 볼게요. 자, 캘거리에 여기 사우스 웨스트에 제가 여기 살던 지역이다 보니까 제일 잘 알아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이 지도가 겨울 지도로 돼 있어서 여기 사우스 웨스트의 좀 외곽 지역이고요. 굉장히 가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좋고 뭐 학교도 좋고 살기 좋아요. 여기 보면 조그만 인공호수가 있거든요. 인공호수 뷰가 보이는 싱글하우스입니다. 80만 불대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이미 찾아놨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위에 3개, 밑에 2개. 그러니까 그 지하가 개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화장실이 4개 있고 프론도 가라지가 있죠.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인공 호수 뷰긴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지하도 워크아웃 베이스먼트로 개발되어 있고요. 이런 집들을 80만 불대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뭐 집이 벌써 또 이사를 나갔네요. 그죠? 근데 80만 불대에 이렇게 쾌적하고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죠. 근데 같은 80만 불대에 코키틀람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코키틀람에 한번 제가 한번 의미대로 한번 찍어봤을 때 비슷한 뭐 2, 3만 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물론 역세권이긴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방 2개에 화장실 2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데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2명이라 방 하나 쉐어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좁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 다이닝 룸인데 굉장히 좁은 이런 곳에서 있다가 만약에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뭐 헬스케어 분야 쪽에 일한다든지 잡이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고 확실한 잡이 있는데 내가 캘거리에 넘어가서 산다 그러면 네 정말 이런 집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비교가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캘거리로 이사를 가고 싶다라는 얘기도 듣기는 들었어요. 굉장히 뭐 저도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캘거리 근교에는 가볼 만한 곳들 일단 대표적으로 로키 산맥이 있죠. 이 로키 산맥 뭐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로키 산맥은 제가 10몇 년을 살았지만 가도 끝이 없고 사실은 저도 대표적인 곳들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아는 부분도 있지만 뭐 끝까지 정복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또 드럼헬러 여기 공용박물관이 있는 드럼헬러 그리고 북쪽으로는 에드먼턴도 있고요. 캘거리 근교에도 가볼 만한 곳이 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장점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단점 한번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점을 보면 주변에 일단 대도시가 없어요. 주변에 대도시가 없고 대평원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밴프를 중심으로 해 로키 산맥이 있는데 살다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미국에
좀 놀러 가고 싶다. 미국에 놀러 간다. 이 밴쿠버 살면 시애틀에 한 방에 가잖아요. 또 비슷한 부분 많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곳에 가는 느낌, 그리고 새로운 대도시를 가는 그런 설레임이 있는데, 캘거리는 밑으로 가면 여기가 몬타나주인데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예요. 그래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더 가난해요. 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북쪽에 유일하게 있는 에드먼튼 도시는 가보시면 캘거리랑 정말 쌍둥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를 게 없어요. 정말 너무 똑같고, 물론 여기에 실내 어뮤즈먼트 파크, 아주 웨스트 에드먼튼 몰이라고 아주 좋은 몰이 있어서 아이들이랑 몇 번 갈 수는 있습니다. 그 서쪽으로는 끝도 없는 대평원 갈 수 없어요.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디 갈 게 없다. 몇 년 살다 보면 좀 이게 고립감이 좀 느껴지긴 하고요. 그리고 겨울이 깁니다. 겨울이 춥지 않아요. 막 영하 35도, 40도 갈 때도 있긴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 1년에 불과 뭐 1, 2주 정도. 막상 살면은 뭐 괜찮습니다. 이게 드라이 콜드라고 해서 추위가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겨울이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라는 거. 체감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정도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초 중순까지 이어지는 비가 7월 뭐 중순까지도 내려요. 계속 정말 많이 내리고, 그리고 싸늘한 날씨. 그리고 이때가 딱 지나는 순간 아주 잠깐의 또 정말 뜨거운 여름. 근데 추위에 너무 익숙해져 살다 보니까 이 잠깐 오는 뜨거운 여름이 또 너무 뜨겁게 느껴져요. 상대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집에 있는 거죠. 또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이 뜨거운 여름 8월이 딱 끝났을 때에 다시 또 추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리고 눈이 언제 또 내릴지 모른다라는 어떤 느낌들. 상대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에게는 또 좀 힘든 도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는 부동산을 사서 이런 자산을 좀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할 수는 없는 도시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한계가 있고, 뭐 수입에 한계가 있고, 갖고 있는 돈도 조금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어서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도시에 집을 사기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사더라도 너무 외곽에 사는데 그래서 캘거리를 가서 잡을 잡고 집을 살 수 있다. 거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시긴 하죠. 근데 이 가격들이 추후에 오르긴 오릅니다. 캘거리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밴쿠버랑 비교하고 토론토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오르는 가격도 좀 느리고 낮긴 해요.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남들하고 비교해서 보잖아요. 누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쟤보단 나은데,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 밴쿠버랑 토론토랑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박탈감이 좀 있을 수는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밴쿠버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느끼는 건데, 보면 알버타 차량들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왔구나. 그리고 나는 누군가는 휴가를 와야 되는 도시에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자부심, 우월감을 썼네요. 이게 좋지 않은 단어를 썼네요. 제가 그런 자부심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이런 도시에서 나 일상생활 하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좀 웃긴 감정이 들기도 해요. 자, 이상 캘거리는 정말 많은 장점이 있고, 저 지금도 너무너무 좀 사랑하는 도시이기도 해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리고 또 소소한 단점들, 하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는 도시가 캘거리이긴 합니다. 제가 뭐 나름대로 살아왔던 감정들, 느꼈던 생각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또 한번 뭐 또 생각이 나면 이런 걸 얘기하긴 하겠지만, 또 뭐 이 이상의 어떤 얘기할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상 캘거리란 도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